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 소방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소방학개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방관계법규 2025년 3월 29일 관련된 내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평인데요. 가장 어려웠다. 역대급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건 더 이상했을 거고요. 충분히 이 정도의 난이도를 저는 예상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럼 왜 이것이 어려웠느냐? 그리고 무엇이 어려웠고 왜 어려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좀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난이도였고요. 킬러 문항이 6문항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이 6문항이나 있는데 그 킬러 문항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접근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해커스 소방에 제가 굉장히 그 집필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던 우리 소방관계법규 실전동형 모의고사 이 관련된 이 책인데요. 제가 뭐 책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실전동형 모의고사의 이 부분에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방유제 관련된 5개 저장 탱크의 방유제 관련된 내용을 5개 탱크 저장소에서의 방유제에 관한 내용인데 거의 제가 90%까지 접근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실전동형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올해 시험 봤던 이 부분의 난이도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이 있었어? 과연 이렇게 나와도 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행정처분 기준이죠. 근데 행정처분 기준에 해커스 소방에서는 그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령에서 정하는 거와 과태료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특강을 별도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동형 모의고사에서는요 2차 관련된 행정처분을 기준을 물어보는 게 6문제가 있습니다. 24의 기출문제 중에 6문제 그리고 과태료 하나의 개별 기준을 물어보는 것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해커스 소방에서 저한테 배웠던 수험생들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풀지는 못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근데 사실은 다 했었어요. 뭐 소방기본법상의 위험물, 화재 예방법,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 관련된 부분을 다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된 2차 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물어봤었냐면 1차와 2차가 약간 달랐던 부분들, 1차는 같은데 2차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물어봤던 건데, 여하튼 킬러 문항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다? 수험생의 어때요? 차이, 변별력을 충분히 어떻다? 구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득점을 위한 사례형 문제, 이 사례형 문제와 계산 문제도 있는데 아마 제 계산 문제는 어떤 걸 제가 우리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소방안전관리자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와 관련된 내용에 어떻다? 식도 제가 별도로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다? 안전관리자는 1 플러스 300분의 어때요? 그 부분의 인원, 그 세대수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0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을 수식으로까지 좀 만들어 놓기도 했었죠. 근데 그 문제가 딱 나왔어요. 와, 두 가지 다가 나왔었는데 하나는 제가 연면적에 관한 내용의 수식을 만들었던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재시생에게 유리했고요. 기출문제 가지고는요, 소방학계로는 그나마 좀 더 높았지만 소방관계법규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나왔던 부분 굉장히 어려웠다. 시간적, 멘탈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문제가 가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 조문을 과거에는요 스플릿, 그러니까 쪼개기가 많았어요. 쪼개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쪼개다 보니까 낯선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런 쪼개기 문항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어려운 것은요, 뭐가 어려웠냐면요, 항을 어때요? 합한 문제. 그러니까 2항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재생시킨 조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의 것들이 나오니까 정말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시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최등급으로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소방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때요? 소방청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학원의 입장, 그리고 응시생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뭐 학원은 강사가 되겠죠? 그리고 출제위원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떠한 베이스가 좀 있냐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과거에는 합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긴 시간 동안 교수들이 가서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직관적인, 그러니까 딱 보면 정답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죠. 거의 사례형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박스형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시간적인 부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어떻게 보면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훨씬 더 지문이 길었다라고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서 압박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었던 분들이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의 지시가 잘 내려갔고, 출제위원들은 그 긴 시간 동안의 합숙을 통해서 굉장히 어때요? 많은 서적들, 기본서, 실전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단원별 실전,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저는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노량진에서 또는 전국에서 어떻다? 발행되고 있는 소방관계 법규의 책은 김정희 책과 김정희 책이 아닌 거로 저는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법조문을 구성하고 그 구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응시생에게 전달하는 부분의 툴이 다릅니다. 그러한 컨텐츠, 기본서가 어때요? 여러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다. 그것이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도 좀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차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정도에 나왔는데, 좀 고무적인 내용은요 그런 거예요. 소방시설공사법이 두 문항 나왔는데 두 문항 전부 다가 킬러 문항이었어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시공력 평가에서 어떻다?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 딱 두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베이스는 가끔 제가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5문장씩 있는 것을 6문항으로 제가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화재예방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뭐 그거에 대해서 부응을 하는데, 소방기본법은 그때 제가 보면 3문항을 내고요, 화재조사법은 1문제를 내면서 소방시설공사법을 좀 이렇게 좀 더 내는, 조금 이거보다는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공사법을 너무 어때요? 밑으로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대단한 것은 킬러 문항이 6문항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출문제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책만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거려서는 어떻다?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난이도 하, 기출문제와 심화학습을 통해서 풀 수 있는 76점 정도가 어떻다? 필기 컷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다? 이 부분에 있는 킬러 문항을 한 문제 정도 찍어서 맞추게 되면 80점 정도의 어때요?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뭐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박스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정말로 박스형 문제들이 많았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례형 문제, 이거 외에도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 더 있는데, 사례형 문제와 딱 계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뭐 전략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들으면 좀 더 어떻다? 좀 편하게, 그리고 어때요? 깊이 있고, 그리고 법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 제가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 20년이 돼가는 과정에서의 법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수험생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로 제가 자부하는 소방관계법규의 기본서를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시중에 보면 뭐 2, 3년 또는 5년 미만의 어때요? 그 짧은 경력을 가지고 이 많은 내용들을 담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자부합니다. 소방관계법규의 그 많은 콘텐츠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암기하는 사람은 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암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소방관계법규 기본서에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자부합니다. 그 어느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가공한 부분들이 가장 많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라고 하는 어떻다 학습했던 내용을 시험장에 잘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약간 뭐 그런 부분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주 간단한 것들, 요약집, 필기 노트 이런 것을 갈구하시는 분들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총평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에 대한 내용에서 무엇이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별표 뭐 2개 정도에 대한 평이한 문제 정도가 됩니다. 1번에서 보면 뭐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다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되겠죠. 2번에 가서 보시면 뭐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 소방청 119 종합사항실 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은 아니죠. 소방력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 보시면 위임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이 됩니다. 자, 4번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과거에 보면 이런 선지들이 많죠. 무엇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시생 입장에서 보면 1번, 2번, 3번을 그냥 바로 제거해 버리면 이제 뭐 정답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각각 보면 그 부분의 출동 지령, 동급 이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재난 상황에 대한 수습 필요한 정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및 피해 현황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하나. 근데 최근의 문제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뭐 기본서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 기출에 대했던 부분에서도 어때요? 이 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형식 승인이 아니라 성능 인증 관련 정도가 됩니다. 뭐 1번 우리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 2년 그리고 나머지 이 4.5m 이하 흡수관의 투입구 60cm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별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별표 3개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3번 문제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왜 어려웠냐면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정답은 물론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3번 문제가 별표 4개로 제가 해놨냐면 우리가 6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2번 선지와 4번 선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3번 선지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선지가 어려웠어요. 소방산수와 교통안전분석 시스템의 구축 운영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다? 위임 규정, 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3번과 4번의 특징은 조문이 항이 2개인 거를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았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이걸 먼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 기록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에 대한 내용을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차 2가지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맞는 표현이 됩니다. 맞는 표현. 그리고 어떻다 4번이 정답이었던 것은 뭐냐면요. 소방청장, 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관련된 부분을 점검 분석하는 자는
소방청장과 본부장이 되고요. 여기서 이게 잘못된 거고, 뒤에 있는 쉼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소방서장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강사로서 이 부분이 재생을 시킨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소방청에서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 조문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새로운 책을 이렇게 출간할 때, 동행 모의고사 할 때, 저는 법조문을 열어놓고 제가 문제를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만듭니다. 하나도, 제 책도 인용하지 않아요. 제가 동행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실전 단원별 문제를 제가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만들 땐 제가 손수 타이핑을 치고 교정 보고 출간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문제를 만들고 법 조문을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때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떻다? 많은 것을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겁니다. 다음. 4번 문제에 가서 보시면 뭐 멘붕이 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소방활동하다 다쳤어. 다친 놈 있을 거고, 다친 사람 있을 거고, 사망한 사람 있을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갔는데 부당하게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에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 문제는 어떻다? 저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푸는 감각, 그 능력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하는 것은 의료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쪽에서 다룰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니은을 뺀 나머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었고요. 다음 5번 문제가 됩니다. 이 5번 문제도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려웠느냐? 화재조사 사항에 대한 내용은 우리 화재조사법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모든 걸 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출제위원들이 화재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화재조사법에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물 수집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경찰에서인가요? 이 문제가 너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화재 현장 보존 조치,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도 어떻다? 조문에 있는 내용이 되죠.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 헷갈리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니은과 디귿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어때요? 작동 여부에 관한 내용까지 있죠. 디귿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내용이 되지요. 이어서 보면 따라서 우리 화재 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가 좀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은 뭐예요? 및 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작동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법조문이 있으면 한 개의 문항에서 이걸 쪼개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다?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슬로우, 패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패스트가 아니라 뭐야? 슬로우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늘 많이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기본서에 보면 다 빈칸 넣기로 관련된 유임 관련된 부분에서 뭐 3일, 뭐 30일 이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90일로 우리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사실 90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어떻다? 30일, 보안에 관한 내용은 10일 다 어떻다? 약간 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이걸 30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3일인 걸 알게 되면 33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43이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어때요? 선지해서 해결할 수 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숫자의 합을 소방관계업계에서 문제를 갖고 온 부분도 제가 많이 갖고 왔죠. 왜?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랬다면 출제위원들은 여기에 뭐가 답이 있었어야 되냐면요. 103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야 됩니다. 90, 10, 103 이렇게 있었으면 출제위원이 또는 6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60과 90이 있는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선지가 나오지 못하죠. 근데 강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의 선지를 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지가 좀 평이했다. 7번 가서 보시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답은 다 똑같아요. 영업정지 3개월인데 1차는 2차가 되면 어떤 사항이 되냐면 어떻다? 시공과 감리에 관한 내용만 빼놓고는 어떻다? 뭐가 되냐면요 6개월이 됩니다. 근데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우리 이 책에 제가 막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책에 이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이 몇 문제가 있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게 보면 제 동영모의고사 9에 보면 20번에 소방시설공사법에 있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뭐 행정처분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접어 갖고 왔는데 이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문제가 6문제였어요. 6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만점 방지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피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손이 가고 눈이 가게끔 했던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문제는 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시험장에서의 기본이었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대부분 어떻다? 거의 90%는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이 현명했던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다. 8번 문제를 보면 이 부분은 앞에 있었던 7번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아닌데요. 소방시설공사법에서 공채 문제에서 이 두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 두 문제가 다 킬러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 저는 발문이 저는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출제위원이 너무 친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첨부 서류죠. 첨부 서류인데 시공능력 평가에서 우리가 항상 뭐 전년도에도 첨부 서류가 나왔으니까 첨부 서류가 나올 것이고 그 첨부 서류가 나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암기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그 각각에 있는 첨부 서류를 암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물론 이것을 우리 다루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 국가 등이라고 하는 부분과 항상 국가 등이 아닌 외의 부분은 항상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첨부 서류 중에 어떤 걸 물어봤냐면요. 실적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실적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국가죠. 국가와 지자체 단체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등과 국가외가 되는데 사실 국가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민간이 돼요. 근데 민간 얘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요. 실적증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실적증명서를 가지고 온 것도 가라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거짓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다? 이러한 어떻다?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라든지 다른 기타 서류를 요구하죠. 근데 국가인 경우는 생각해보자. 서울시청에 도장이 찍혔어요. 서울시청에 직인이 찍혀서 50억짜리 공사를 했다라고 직인이 나왔다면 그것은 인정해준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실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고 이 8번 문제가 그나마 우리가 소방시설공사법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도급 관련된 부분에서 어때요?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도 국가와 국가가 아닌 거, 그리고 또 소방시설공사법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한 끗 차이로. 아마 해커스에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힌트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저의 욕심이겠죠. 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평이한 문제죠. 5년이 될 것이고요. 10월 31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9번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죠. 10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1타 2피죠. 뭐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의 전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관적인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이건 뭐야? 특급과
1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급과 1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뭘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것이지만 사례형 문제로 어떻다? 특급, 1급, 2급을 너희가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면 사례형 문제로 10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0번에 있는 내용에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특급. 예. 일단 아파트에서 어때요? 지하층을 제외한 부분에 50층이 넘으니까 특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지상층 중에서 11층 이상인 부분이 되니까 아파트가 아닌 부분에서 2번은 뭐 1급이 될 겁니다. 연면적 10만이니까 어때요? 이거는 10만 어떻다? 특급이 됩니다. 가스가스 뭐 너무나 평이하죠. 100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2급 관련된 부분. 따라서 정답은 평이하게 4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가서 보면 이거 우리 불시소방훈련과 교육 관련된 것은 너무나 이거 뭐 사실 의료,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 너무나 많이 이건 뭐 그냥 나온다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뭐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또 선지도 어때요? 딱딱 2개씩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11번에 대한 평가도 제가 보면은 어떻다? 난이도 3개 정도 아주 평이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 12번이 되는데요. 요 놈이 12번에 관한 내용이 참 제가 요 내용을 보고 선지를 구성했던 출제위원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책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떻다? 제 걸 많이 좀 참조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12번에 보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관한 이 범위를 물어보는 거에서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답에서 오답으로도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다? 많이 제가 우리 기본서,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요거 주의하셔라. 왜냐하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와라든지 이 리을이 같이 들어가면 곤란하다. 사실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선지가 3개씩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박스형 문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4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 문제는 쉬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선지를 해놓으면 그냥 다 필터링이 되거든요. 사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화재안전진단번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병원에 가요. 아파서 검진 받으러. 너가 뭐가 위험해?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잖아요. 따라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어때요? 소방시설이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닌 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업과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선지가 너무 쉬운 거야. 위험성 평가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뭐야? 선지를 선택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해설하거나 정확하게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맞는 건데 기업과 니은이 명확하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정답이 표시가 안 되겠네요. 1번이 되겠죠. 1번. 어때요? 이거? 니은? 미음이 되겠죠. 우리가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너 어떻게 수술해야 돼? 아니면 약으로 해야 돼? 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는 어떻다? 쉽게 답을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음 13번.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이 과태료와 관한 내용이 3분 포함해서 과태료가 나왔고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2문제 정도 이제 벌칙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13번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친절하게 200만 원, 300만 원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벌칙을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슨 법 하면 딱 벌칙이 과태료는 얼마 이것을 바로 먼저 인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화재 예방법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따라서 보시면 어떻다? 실무교육 관련된 부분은 딱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아니에요.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0만 원과 200만 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어떤 선임 신고,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들, 어떤 무엇인가를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다?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거, 그 업무,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거나 정기적으로 어떻다? 뭘 해야 되는, 안내 정보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다? 3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사실 뭐 강사 정도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13번에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 13번의 정답은 이제 3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갔네요. 13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디귿과 리을, 디귿,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벌칙. 어렵지 않은 벌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가 됩니다. 14번 문제. 보조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기본서가 아니라 실전 문제에서는 제가 이 식을 아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나오면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지금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어때요? 보조자는 니은을 좀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1 플러스. 여기서 보면 다른 내용, 기타 조건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다른 걸 제외하는 것까지 제가 문제를 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를. 그래서 어떻다? 15,000이 됩니다. 왜? 15,000제곱미터마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다? 31,000. 요거는 이제 항상 어떤 거 연면적을 주겠죠? 그 연면적을 주는 거를 여기다 31,000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다?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15,000을 빼준다. 자, 그래서 보조자 수는 이런 수식이 됩니다. 1 플러스 15,000에 31,000 마이너스 1,500이 15,000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산을 해보면 2.07이 약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2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부분도 920세대도 같은 내용으로 놓고 어떻다? 1 플러스 어때요? 300세대에 920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보면 307이 됩니다. 3대 3.07. 그래서 A는 기억은 어떻다? 3명, 니은은 2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산 문제 식으로까지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 뭐 나오시면 저 할 거고, 사실 우리 해커스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기타 조건에 관한 내용까지 요 수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게 나왔으면 대박이었죠. 그것이 나왔으면 킬러 문항이었고요. 지금 14번 문제는 별표를 제가 아마 4개 정도? 그렇죠. 4개 정도. 만약에 기타 조건이 나왔으면 그건 별표 5개가 됩니다. 다음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부분인데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그 자체 우리가 어때요? 시행령 별표 4에 관한 내용에서 뭐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평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15번에 있는 부분에 또 뭐 3개로 하기는 좀 어려웠고 4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케이스 스프링클러 설비서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비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주 면밀히 검토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그것이 주는 압박감을 떠나서는 평이한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교합백이라고 하는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부분은 뭐 평이한 거고요. 660이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죠. 이건 뭐 근린생활시설에서 어때요? 연립주택과 우리 다세대 주택에 관한 내용에서 660제곱미터가 나오지 그 외에는 아마 소방시설법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다? 200에서 6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어때요? 이 문제가 사실 뭐 제한 별표 3개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한 별표 4개 정도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16번이 됩니다. 16번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50층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를 한
요거 부분, 이게 첫 번째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 어때요? 5년 이상 특급자 검사 한 명이 되는 것이고요. 네, 디귿번에 있으면 항상 2명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초급서부터 2명이 가면서, 어때요? 초급 이렇게 가죠. 그래서 2명이 가다가 위에 올라가서 보면 2명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어떻다? 고급과 중급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형태고요. 우리는 사실 이걸 사례형 문제까지 우리 했었죠. 사례형 문제로. 성능 위주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사례형 문제를 내서 그것이 맞는 것까지 풀어보는 문제까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16번 문제가 예상이 됐던 문제에서 본다면 16번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17번에 보면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임시 소방시설은 너무나 뭐 평이한 문제고요. 그래서 별표 3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이 소화 장치는 우리가 3,000호로 봐야 될 거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는 뭐 150제곱미터, 비상 경보 장치 관련된 부분도 어떻다? 150제곱미터로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비상 경보 장치는 비상 경보 설비와 비슷하게 봐야 되니까 400제곱미터가 됩니다. 방화포. 우리가 어느 걸 많이 좀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이 방화포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방수포.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뭐 17번의 정답을 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우리가 보면 지문의 길이로 놓고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의 문장이 노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압박감은 크게 있지 않았던 문제로 갑니다. 18번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요. 뭐 동영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아마 모든 학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설치 비준 관련된 부분은 시사성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선지가 좀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어떻게 좀 나왔으면 좀 어려웠냐면 특수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요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수로 바꿔놨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선지가 뭐 평이한 내용이었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승합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경영 그리고 15인승 이하, 16에서 35인승 이하 그리고 어떻다? 36인승 이상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승용 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장 작은 경영, 그러니까 이 평이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형 특수 자동차, 중형 이렇게 가니까 사실 요 부분이 니은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선지에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는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웠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죠? 그것은 수험생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총평을 하면서도 뭐 소방청이라든지 학원 강사라든지 응시생 뭐 수험생이 되겠죠? 입장에서 다 고민을 해봅니다. 출제위원은 어때요? 저는 이번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출제위원이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저는 90점 이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나 난이도나 그리고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게끔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은 해커스 소방에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던 분들은요. 실전 동영 모의고사의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너무 많은 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부분 작년에 너무 허탈했었죠. 너무 쉬워서. 올해는 너무 어려워서 허탈한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충분히 소방청 출제위원들이 잘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19번 관련된 부분도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뭐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어때요? 미만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넘는 부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락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3번과 4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답을 찾는데 큰 부분은 아니었었죠. 뭐 3번 관련된 부분은 뭐 1000제곱미터가 될 거고요. 금융업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 50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뭐 의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2번이 너무나 평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실 보면 특이한 부분이 그냥 법상에서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동형모의고사 책에 보면요, 이 문제는요 그냥 거의 한 지면에 반 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때요? 다 맞는 표현이었었죠. 다 맞는 표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방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저하고 많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어떤 거예요?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죠. 사실 제가 엄청 강조하고요. 우리 진짜 너무 힘들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가 됩니다.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는 강화된 거, 면제하는 거, 어때요? 증축, 용도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어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정류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퍼펙트하게 사실 암기를 했고 반드시 이번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법에서만 이야기하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떻다? 답을 찾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단지 어떤 부분이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몇 번 문제가 되냐면요. 10 몇 번 문제예요. 20번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지쳐서 이 부분에 답을 찾는 것이 제대로 집중력이 떨어졌을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나는 소방학, 소방법규, 행정법 이렇게 나는 그냥 그대로 하겠어. 어떤 친구들은 행정법, 소방학,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뭘 풀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로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떻다? 아마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풀고 오면서 어때요? 완전히 녹초가 되고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21번에 관한 내용이 이 방점을 찍는 내용인데 너무나 제가 아쉽다. 제가 소방학개론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뭐가 가장 아쉬웠냐면 25번 문제가 가장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던 문제가 가장 제가 아쉬웠다라고 하는 문제고 저 스스로의 저에 대한 총평을 하게 되면 21번 문제가 저는 소방관계법규에서 제 스스로 가장 아쉬웠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5개 소장 탱크에 대한 보유 공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충분히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갖고 와서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25번 여기다 하면 25번 관련된 우리 제 해커스 제가 소방관계법규 실전동형 모의고사 53페이지에 있는 7회의 25번 문제 여기는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반 페이지가 나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문제보다도 훨씬 더 길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걸 계산하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 어때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분의 1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2분의 1이에요. 지금 제가 요 보여드렸던 문제에서는 완화 기준이 3분의 1인 거를 문제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이게 요거를 우리가 한 문제 더 제가 다뤄주면, 근데 사실 이제 계산은 제가 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방어 조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 분무에 대한 내용. 그럼 이 경우는 뭐다? 2분의 1인 거예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 문제를 우리 그 7회 25번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문을 길게 만든 이유가 있다.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텍스트가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워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시간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다 기억이 납니다. 문제 해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엄청 저희 해커스에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요 수용성과 비수용성을 헷갈려서 틀리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압박감이 오니까, 우리 얼마가 됩니까? 200리터죠. 비수용성이니까요. 그럼 어떻다? 40만 리터래요. 그럼 몇 배예요? 2000배가 됩니다. 지정 수량의 몇 배요? 2000배가 됩니다. 2000배가 되면 우리 그 식에서 계산하면 3, 5, 9, 12, 15가 되죠. 그래서 2000까지가 얼마가 되냐면요. 9m가 됩니다. 그래서 9m를 구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구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게 완화 규정인 거야. 우리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10개월까지 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완화 규정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 규정이니까 9m는 이게 답이 아닐 거고, 요 두 가지 답인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 완화 규정은 3분의 1 아니면 뭐야?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면 어떻다? 3m. 왜냐면 3m 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답일 거고, 2분의 1이면 4.5m가 답일 거고 했던 겁니다. 거의 정답의 앞에까지 왔던 분들 중에서, 그죠? 안타까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까지 왔는데 틀리신 분이라면 아마 밤새도록 이 문제 때문에 술잔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속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행규칙 발표 6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너무나 자세히 하는 것은 너무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어떻다? 변별력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 대한 우리는 어떻다? 이정표가 어때요?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니겠죠. 응시하시는 분들, 재응시하시는 분들한테만 이야기가 되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문제화하는 것은 전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앞으로 이 정도 이상의 난이도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2번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평이한 거죠.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옥내 전선 1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은 해설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되고요. 23번 문제에서는 워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23번 관련된 내용도 어떻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이에요. 근데 킬러 문항인데 별표 5개를 했겠죠. 수화 난이도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그 안에 부분에서도 각 저장, 제조소 등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특강을 했냐면 무료 특강을 했는데 제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만 어때요? 시행규칙 별표 4서부터 16, 17, 18, 19 그리고 20 관련된 쭉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해드렸어요. 아마 지금도 해커스에 올라와 있을 거고 그때 제가 소환난이 등급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언급했냐면 제가 이렇게 언급했어요. 저는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저 또한 암기할 수 없고 다 암기할 수 없고 이거를 접근화해서 이것까지 문제를 내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어떤 거?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각 제소소 등별로에 관한 문제도 6, 7문제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해커스에 있는 소방관계법규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그것 또한 어렵고 그 문제가 나오면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소환난이도 1등급에 관한 내용에는 위험물 관련된 부분을 어떻다 공부하는 자격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 쪽에서 질문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질문이 나온다면 제가 이겁니다.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다? 제소소와 일반 취급소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저 정말로 있습니다. 그것만 공부해라. 그것만 나온다면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온다면 그것이다. 제 워딩은 겁니다. 나온다면 그것이다. 따라서 소환 난이도에 대해서 본다면 제소소 1등급 제소소와 위험물 일반 취급소에 대한 내용만 보면 된다. 네, 뭐예요?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고 일반 취급소 연면적 얼마가 됩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굉장히 그 또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아쉬움이 있냐면요. 우리 기본서에 24번에 보면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장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행령 별표죠. 근데 이 시행령 별표를 다룰 때 그 앞에 있는 필수 인력에 관한 내용, 필수 인력 그리고 필수 장비에 관한 내용을 우리 본문에다 갖다 실어놨어요. 근데 그 필수 인력과 관련된 내용은 문제화 해가지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동형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 필수 장비에 관한 내용은 그 본문에 갖다 놓긴 했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 다 제가 중략해서 빼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문제를 넣었던 이유는 장비에 관한 내용이 과거에 화재조사법에서도 정말로 화재조사법 그리고 어떻다 소방기본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비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니까 제가 이걸 본문에 갖다 놓을 때 이 내용을 갖다 놨거든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필수 장비와 필요시 장비하는 거. 이거 물론 이게 정답은 2번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문제화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기본서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우리 2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삼류위험물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염소와 관련된 부분이 이거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염소화, 이거 세자, 규소화, 세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류위험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암기하시라고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위험물의 분명 관련된 부분에서 바뀐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여기까지 이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좀 잠깐 우리 보면 그렇습니다. 박스형 문제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킬러 문항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난이도 별표 하나서부터 5개로 항상 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기출 위주로 나왔던 것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심화예요. 박스형 문제를 했던 사례형 문제를 나왔던 기준에 나왔던 부분의 직관적인 문제는 다 배제하고 이런 문항으로 나온 것이 36%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어려운 문항이 9문항 나온 거를 우리는 어떻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은 보통은 10문제에서 12문제가 우리가 어때요? 기출 위주로도 학습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12~13문제 우리 소방학처럼 그 정도가 되는데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한 15문제가 어떻다? 이 부분으로 나왔고 킬러 문항이 6문항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잘 정제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필요한 학습량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신 분들이 어때요? 이런 문제 다 습득하고 맞출 수 있죠. 킬러 문항에 대한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어떻다? 그 확률을 높여가는 부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계법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소방공무원을 꿈을 꾸고 있다면,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과거에 단순 직관적인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이런 정도의 요구하는 출제위원과 출제기관에서 이러한 형태로 소방관계법규를 문제를 내고 있다면 6개월 정도 학습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같이 선행학습, 초, 중, 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이러한 전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용어라든지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6개월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긴 시간 고민하고 만들어진 기본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그리고 경험과 경륜, 그리고 소방학 박사, 그리고 기술사, 그리고 경력, 경륜,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는 준비된 해커스로 오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 항상 늘 제가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승자인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험장에 가셨던 여러분들이 승자인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소방학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방공무원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은 힘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